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민도TV 자유조선을 시작하겠습니다. 어제는 이 북한의 인권 문제만 말해줘도 아마 며칠을 두고 다 이야기해도 이거 모자랍니다. 시간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어제는 제가 첫 번째 북한의 사회정치적 권리, 즉 호을뿐인 선거의 권리, 짓밟히는 언론 출판 집회의 자유 권리에 대해서 제가 북한과 우리 한국에 비교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북한이 어떤 두 번째는 뭘 이야기했는지 한번 보죠. 오늘은 좀 간단히 빨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참히 짓밟히는 경제문화적 권리, 두 번째 큰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네 가지로 분류했습니다. 하나는 정치적 권리가 없다는 거죠. 사회정치적 권리가 짓밟히고, 또 무참히 짓밟히는 경제문화적 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문화적 권리는 뭐냐? 우리가 누구나 다 좋은 직장을 가려고 하죠. 그럼 자기가 공부를 해가지고 얼마든지 자기 그 수준에 맞게, 자기 능력에 맞게 우리는 시험을 보고 들어가지만 북한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기서 또 이 문제를 가지고 말하자면 아마 10일, 100일을 두고 이야기해도 다 하지 못할 겁니다. 북한은 대학을 졸업하더라도 자기들이 가고 싶은 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지정해 주는 대로 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문화적 권리도 마찬가지죠. 대학을 가고 싶은 대학을, 시험을 봐서 대학에 가고 싶은 대학을 가는 것이 아니라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성분이 좋아야 됩니다. 사회적 성분이라고 하죠. 할아버지 때부터. 그래서 북한은 중조 할아버지까지는 묻지 않지만 할아버지 때부터 이력서에 올라갑니다. 할아버지가 해방 전 해방 후 뭘 했냐? 조개방 전쟁 시기에는 뭘 했냐? 지금은 뭘 했냐? 이게 나눠져 있습니다. 해방 전, 해방 후, 해방 전과 해방 후, 그리고 조개방 전쟁 시기, 어디서 뭘 했는지, 그리고 현재 직업을 쓰는 거죠. 그럼 왜 쓰겠습니까? 할아버지가 옛날에 지주가 했던지 분홍이 됐던지 어느 자본가였다면 이것은 사회적 성분이 상당히 나쁜 반동 계급 출신이기 때문에 좋은 대학에 갈 수가 없는 거죠. 물론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북한에서 약 한 20, 30%가 그런 사람들인데 어떻게 그 사람들을 할아버지를 잘못 만났다고 해서 아버지를 잘못 만났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다 정치범 수용소에 보내고 반동계급이라고 쓸어버릴 수는, 다 죽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도 기회를 주는 것이 너희가 반동 집안에서 태어나고 할아버지 아버지가 잘못했지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장군님들은 너희들을 그래 떳떳이 보살펴서 고등학중학교를 졸업시키고 대학까지도 보내준다. 당과 수령께 충성하면 얼마든지 대학을 가고 당원이 될 수 있고 간부를 될 수 있다고 보여주면서 대학에도 보내는 거죠. 그렇다면 그들은 어떤 대학에 갈까요? 그들은 좋은 대학엔 가지 못합니다. 평양에. 우리로 말하면 이 서울에 있는 중앙기관 대학들은 갈 수도 없고, 즉 평양에 있는 중앙기관엔 갈 수도 없고, 지방에 있는 광산대학, 농업대학, 지질대학, 이런 수산대학, 이런 데만 가서 공부를 하고 가장 열악한 현장의 기술자들로 파견되는 것이 북한입니다. 그런데도 여기에서는 무참히, 한국에서 지금 무참히 짓밟히는 경제문화적 권리라고 했습니다. 자, 이 문제만 말하자고 해도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몰아치는 시력과 해고의 칼바람. 이건 거짓말은 아니죠. 아니, 오늘 내가 기업을 하다가 저도 이제 식당 경영을 하고 있고 조그만 회사를 하나 운영하고 있는데 기업이 돈을 못 벌면 망하게 되면 싫어. 해고해야지. 나도 이거 해고하면 이 사람만, 여기에 있던 노동자 아니면 회사 직원만 망하는 것, 다른 데 나가는 것이 아니라 직원은 나가서 다른 직장을 구할 수 있지만 회사가 망하면 사장은 완전히 망합니다. 그 회사를 운영하던 사장이 경기가 안 좋든지 회사를 잘못 운영하든지 아니면 경쟁력이 너무 심해서 그 회사가 존재 가치를 잃게 되면 파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즉 해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회사 하다가 내일 문을 닫을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자유민주주의 국가죠. 그런데 그 시장 경제고요. 시장 경제 논리에 의해서 살아남는 공장이 있고 회사가 있고 죽어나가는 공장 기업소 수도 없이 많죠. 심지어 식당도 하루에 몇백 개씩 일어났다 다음날 몇백 개씩 없어지고 몇백 개씩 다시 생기고 하는 것이 이 식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영업자들도 마찬가지고요. 그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이것을 해고라고 해야 될까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면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은 내가 6개월 이상 이 한 직장에 몸담고 있다가 회사가 파산당하든지 아니면 기업에 이 돈이 없다든지 자금이 모자란다든지 아니면 경영을 잘못해서 문을 닫아야 되게 되는 상황에 이르면 정부, 노동부에 신고를 하게 되면 이 노동부에서 그래도 돈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받던 월급의 80%를 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직장을 구할 때까지 직업훈련
하는 직업 학교에 가면 직업 학교에 가는 훈련 학교에 가는 그 비용까지 먹고 사는 것까지 다 대주는 것이 한국이죠. 이거 실업수당이라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실업수당이라고 하죠. 자, 이 실업수당이 자기 봉급의 80%까지 주는 것이 대한민국입니다. 북한? 말해 뭐랍니까? 노동자 나가서 8시간 일하는 노동자가 한 달 벌어서 쌀 1kg를 사지 못하는 봉급을 주는 것이 북한인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좀 부끄럽지 않을까요? 북한 부끄러울 줄도 이제 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그래서 그런지 이런 책자를 아마 이걸 이제 어디에다 공개하고 아마 이 한국 사회를 비판하고 한국 사회에 대한 중호심을 불러일으키는데 북한 주민들에게 교양 자료로 책자로 쓸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책이 나왔다면 노동신문에 실리는 조선중앙통신에 실렸겠는데 조선중앙통신에 눈을 씻고 봐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책은 왜 우리민족끼리 사이트에 올려놓았을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책자 그대로 지금 우리민족끼리 사이트에 올려놓은 겁니다. 그걸 제가 지금 캡처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4가지로 했는데 사회 정치적 권리, 선거와 관련된 권리, 정치 권리죠. 경제 문화적, 먹고 입고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권리, 최악의 산업재해, 부익부 빈익빈의 불평등 사회, 미래가 없는 땅, 생명 위에 돈을 넣는 세상, 자살률 세계 1위. 자, 세 번째는 뭘로 분류했을까? 범죄와 여성 천시, 폐륜, 패대거의 난무장. 뭐 이건 없을 수가 없죠. 이 자본주의 사회, 자유민주 체제에서 범죄와 여성 천시, 폐륜, 패대거의 난무장이라고 했는데 이런 것들이 있는 게 정상적인 국가입니다. 물론 이게 범죄율이 얼마나 많은가의 차이지 이 범죄율이 없는 용인 나라, 제로인 나라는 없다는 겁니다. 그걸 북한이 알고 있을까요? 전 세계 범죄율 제로인 나라 저는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만화시 범죄율 제로, 단 한 건의 사건 사고도 없고 범죄가 일어나지 않는 나라가 있다면 그것은 아마 지상에서 가장 살기 좋은 천국이 됐을 겁니다. 물론 북유럽 나라들,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이런 나라들이 지금 범죄율도 적고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그 나라들에도 범죄는 있고 폐륜 패독도 있다는 겁니다. 그 난무장, 그게 심각하냐 심각하지 않냐 하는 걸 심각하면 난무장이라고 하는데 폐륜 패독의 난무장이라고 해서 아마 한 것 같습니다. 여성 천시의 난무장, 범죄의 난무장, 난무장이라는 게 광란, 이 광란 난자를 쓰는 거죠. 엄청나다는 거죠. 엄청나게 많다 하는 걸 난무장을 했습니다. 각종 범죄의 활무대, 여성들의 생지옥, 학대받는 사회적 약자들, 허가받은 인권유린장, 반인민적 악종이 처리한 인재. 네 번째는 뭘까? 침략자의 군화 밑에서 신음하는 인권. 침략자는 누구일까요? 미군을 말하는 겁니다. 미국의 군화발 밑에서 신음하는 인권이라고 합니다. 미국이 나와서 미군 병사들이 강간도 하고 살인도 하고 예전엔 많았지만 지금은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것도 인간이 사는 사회이기 때문에 이런 범죄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미군 병사들도 마약하고 술 먹고 술이 취해가지고 마약에 취해가지고 살인 강도 하죠. 그러면 그걸 법으로 엄중하게 처벌을 주는 나라가 바로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말해 뭘 할까요? 북한의 남한판 인권 보고서를 발간한 북한. 이 취지가 어디 있을까요? 왜? 우리의 인권 문제, 우리가 북한의 인권 문제를 들고 나오는 것이 북한의 가장 호를 찌르는 거기 때문에 자기들의 가장 가슴 아픈 것을 찌르는 것을 스스로 북한이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 정권, 특히 김정은 정권이 들어서서는 해외에 나가서 북한의 인권 문제를 들고 토론하는 북한 탈북자들에 대해서 가장 중호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을 지구상 끝까지 따라가서 없애버리고 처단하겠다고 우리 민족끼리 동영상으로 내보낸 사람들도 바로 북한 인권 문제를 들고 유엔 인권 무대나 아니면 국제사회 인권 무대에 나가서 진술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토론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북한은 가장 중요한다는 겁니다. 그만큼 그것이 북한 애들은 최대의 약점이고 자기들의 가장 허점이고 약점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런 것을 김정은 위원장께 보고했을까요? 조용원 같은 사람이 빨리 북한에서는 없어져야 그래도 김정은 체제가 당분간 좀 더 건재할 것 같습니다. 이런 인권 공토대라는
이런 책을 발간한 것도 아마 이게 조영훈이 머리에서 저는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북한은 조영훈이가 당전의 조직비서이고 조직부장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통제하고 지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김정은한테 보고하더라도 조영훈의 손을 통해서 보고가 되기 때문에 모든 일은 조영훈이가 지휘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런 책을 발간하게 된다면 국제사회에서는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을 인정하는 것으로 되기 때문입니다. 김정은 체제를 옹호한다는 북한의 조영훈과 같은 측근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제가 언젠가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지만 지금 먹고 살기 힘들어서 쓰러져 나가고 병에 걸려 죽고 굶어 죽어 나가는 사람들 앞에서 닭고기 칼국수, 철갑상어를 맛있게 먹고 있는 그런 식당 문화를 보여주게 된다면 북한 사람들의 분노는 더욱 끌어오른다는 겁니다. 오늘도 강민도TV 자유조선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